짠하게 만나 지금 거절은 거절한다. 밥이나 한 잔해. 질문은 부부도 커플도 아닌 자매 관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 언니는 아빠의 가정 폭력 때문에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엄마를 위해 6살 어린 저를 보살피기 위해서 소녀 가장이 된 언니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우리 언니. 쉬지 않고 일만 하던 언니는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본인을 위한 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언니가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니를 향한 이 동생분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편지로 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도 맞으시죠? 두 분 다 우리 두 자매가 약간 울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휴지도 좀 드릴까요? 네. 눈물 나서. 주시네요. 눈물 나서. 주시네요. 네. 휴지 있어요? 또 뭐 인싸가 다 됐어요 보면. 야, 진짜 다 챙겨주시고. 제가 동생분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그럼 이혼한 후에 그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나요? 일단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을 해서 집에 생활비를 대줬다는 기억은 하나도 없고 네. 엄마도 이제 가게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집에 어릴 때 혼자였었고 이제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언니를 많이 봤던 기억이 사실 많이 없어요. 언니랑 몇 살 차이 나세요? 저 언니랑 6살, 7살 정도 차이 나요. 6살, 7살. 그러니까 저도 동생이랑 9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니인데 내 애기 같은 느낌도 그치. 반씩 있어요. 진짜로 맞아. 있어요. 나이 차이가 나면. 어린 시절에 그럼 언니가 어떻게 보살펴줬는데 혹시 기억이 나요? 일단 어릴 때 들은 적은 없고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네. 이제 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교과서를 사야 된다든지 뭐 네네. 교복을 사야 된다든지 할 때 언니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금액을 저한테 대줬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들어. 네,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 등록할 때도 입학금을 언니가 또 마련을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최근에 언니랑 많이 친해졌는데 네. 이제 둘 다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제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언니는 항상 모르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항상 제가 먼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 마음인데. 아직도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딱 하나만 떠오르려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떡볶이. 떡볶이. 뭐 그러면은 언니는 뭐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우선 학교 다닐 때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상담할 때도 제가 항상 다녔고, 직접 선생님들 직접 만났어. 네, 어머, 제가 세상에. 항상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엄마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도 어린 나이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부모의 보살핌을 아주 받아야 될 어리죠. 나이에 동생을 케어를 해야 됐으니까, 애가 애를 받네요. 네, 그땐 그게 되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전화가 오세요. 네. 아빠 또 시작됐어. 아빠 또 쫓아왔어. 또 그러면 저는
친구들이 있든 학교 수업을 하든 엄마한테 달려가야 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엄마도 지켜야 되고. 진짜 핸드폰 올리면 되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보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제 마음보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그게 가장 우선이었어서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동생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집안이 그런 특수한 환경이었다고 모든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제 경험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착한 언니인 것 같아. 여러분 저 앉아 있을 때 그거 봐보세요. 저 7년 전에 디스크 수술했단 말이에요. 4번, 5번. 네. 휠체어 타고 강의하다가 전기 와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자에 앉으면 편해요. 당연히 이렇게 팔걸이 하는 거에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하고 똑같이. 내 편한 거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앉았을 때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거나 더 프로그램에 유익하겠다는 그거를 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이 판이 좋아야 돼. 김창옥이 더 그냥 바닥에 앉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재밌게 그걸로 치고 그렇게 가야 돼. 내 허리가 무슨 문제야. 이건 다시 그냥 뭐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끝나고 또 운동하든 치료받든 해야지. 이 무의식적인 제 안에 제가 최종 결정권을 갖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제 엄마 아빠도 안 계신다면 그럼 난 이 동생하고 내 완전 가족인데 그러면 얘가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언니는 무의식으로 계속 그걸 생각하고 언니의 의자에 안 앉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냐 할 때 떡볶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마 저도 선생님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불편함에 오래 있어서 적응했어. 그러니 행복해질 것 같으면 불안해. 여유가 있어질 것 같으면 불안해. 차라리 조금 불편한 채로 있는 게 내 마음은 편해. 이런 게 이제 언니의 몸 안에 오래오래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래서 야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 너 생각해. 언니는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사고 싶은 거 사. 사실 부모도 그런 사람 많이 없거든요, 요즘은. 나 안 하고 자식 다 주는 엄마들 많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참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언니의 시간을 자기도 어린 나이부터 다 녹여서 동생에게 주었네요. 언니는 지금 결혼 안 하셨죠? 결혼을 안 하시고 좀 미루셨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있었다 환경들을 보니까. 봐서 결혼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딱히 저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넌 그냥 혼자 살아라. 나중에 능력 되면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라. 이 소리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은 남자들도 있어요. 필승도 불러주고. 맞아요.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분이 그 뭔 탁인가 뭔가를 계속 하는데도
그럼요. 예? 막 그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운전하고, 맞아. 자기 가정 막 해보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도 영상 메시지 하라고 하는데도 타가 건강해라고 하고 건강해. 그러는데도 저렇게 저 선한 미소를 갖고 와이프 옆에 있는 그런 남자가 있잖아요. 진짜. 이런 남자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저희 아버지 바람핀 얘기를 조금 몇 번 했잖아요. 막 웃기게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뭐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시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절대 뭐 여자를 밝히지 않는 사람, 오히려 반대로 꼭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지 해서 저는 지금 제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기죠, 저희 남편 생각하면. 그렇죠? 예. 저희 아빠랑은 정말 반대예요. 엄마가 선택한 사람은 아빠였지만 맞아. 이 세상에는 정말 또 좋은 또 괜찮은 남자들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로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치우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이 나이가 먹잖아요. 언니가 혼자 나이가 들어가는 게 여동생의 마음에 가슴에 얹어진 이 돌이 더 무거워져요. 맞아, 서로. 우리 언니 정말 날씬하고 예쁘고 남자들이 대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집안 문제와 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고 언니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네. 그러면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의 무게감은 계속 여기가 진짜 심장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또 보고 언니가 좋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라 이런 바보 같은 유치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만 열면 어떠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마음을 연다고 바로 좋은 사람이 오냐.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지. 또 이 새끼도 이 생명도 만나보고 생명체를 다양한 생명체를. 다양한 생명도 만나보고 언니가 좋지. 되게 이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아, 좋죠.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이렇게 웃고 점점 그늘이 없어지고 예. 그러는 것이 나중에 동생 케어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엄마한테도 못 드렸는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예쁜 옷 입고 좀 철없는 행동이라도 하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살았으면 저의 슬픔이 조금 거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 엄마는 또 힘든 얘기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가도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안 가면서 미안해 또. 안 가면서 또 죄책감이 또 들어. 난 엄마가 좀 밝게 웃고 이쁜 옷 입고 좀 웃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아름은 나답다는 뜻이다. 그리고 언니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게 일이든 취향으로든 그거를 볼 때 비로소 동생에 대한 언니의 마지막 역할은 다 하는 거다. 지금까지도 우린 너무 잘 살아왔어. 우리 동생이 언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죄송해요.
사랑하는 언니야.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 언니가 바라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니의 상처를 너무 늦게 알아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스물일곱 살, 26살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도 두 딸을 뒀는데 이분도 두 딸을 두셨네요. 네. 항상 모범생이었던 둘째 딸이 네. 중고등 시절에도 안 하던 반항을 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말다툼은 기본이고 요즘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제 말을 차단해버립니다. 이젠 밥까지 따로 먹어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걸까요? 예전처럼 좋았던 모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춘기 늦게 왔네. 예? 일단 주인공 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딱 네. 보면 어머 딸도 너무 예뻐요. 예쁜 딸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너무 젊으신데? 어머니도 너무 젊으시고. 아니 근데 언제부터 딸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살 네네.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딸이 좀 많이 이제 그 사춘기를 좀 많이 발산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학교에서나 뭐 밖에서는 너무 모범생인데 이제 저한테만 이제 그걸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제가 이제 많이 힘들고 이제 좀 그럴 때 이제 동생인 저희 작은 딸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 착하게 이제 저를 위로도 해주고 또 뭐 엄마 어디 가자 뭐 핫플레스 어디 가볼까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같이 많이 다녀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다. 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대학교도 어쨌든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늦어지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제가 이제 많이 네. 픽업도 가기도 하고 이제 전화를 계속 보면 근데 대학교는 잘 안 데려가는데. 전화를 하면은 뭐 연습 중이야 끊어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쩔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전화를 계속 하다 보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혹시 전화 한 번 하시면 몇 통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은 연달아서 한 10번까지는 10번까지는 10번 한 것 같아요. 네, 새엄마가 좋습니다. 새엄마가 이게 또 뭐 친엄마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일단은 너무 충격적인 게 대학교 때 우리 학생을 데리러 오는 엄마가 있는 것도 사실 되게 놀랍기는 한데. 아 멀면 그럴 수 있죠.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전 그럼 딸 되니까. 엄마랑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근데- 특히나 둘째가 좀 약간 든든한 그런 존재라 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전화를 10통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안 받는 우리 따님도 왜 안 받으시는지 한번 번쯤 받아주지. 물어볼게요. 왜 안 받으셨어요? 우선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피하지 않고 받으려고 네네. 하고 집 가고 있는 버스에서도 받고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끊을 때 엄마의 그 한숨 쉬면서 뚝 끊고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아휴,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네 이제 아. 그 화난 게 느껴지는 그 말투로 통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피하게 되고 불편하지. 근데 엄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랑 언니가 둘이서 저한테 그러거든요. 둘이 같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곱하기 2였어.
지금은 엄마가 케어를 넘어서서 이 사회심리학에선 지금 어머니의 현상을 단돌이라고 하거든요. 어둠의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야, 동생들 입 단돌이 쳐라. 그렇죠. 단돌이 안 되면 너희들 목이 단돌이야. 엄마는 두 종류가 있죠. 엄마, 새엄마. 또 자녀들은 또 마냥 친엄마라고 또 친하지 않은. 그러면 친엄마라고 친하지 않고 친아빠라고 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친구 관계가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친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애정이 있지만 저쪽의 주권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설령 네가 실수할 수도 있어.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주체자야. 하지만 아이들이 자식된 입장에서 답답한 건 엄마가 아직도 나하고 탯줄을 연결한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안 좋은 걸 먹으면 나한테 이게 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나도 이게 싫어. 나도 이걸 자르고 싶어. 나도 독립된 성의 성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느낌을 언제부터 느꼈어요? 한 25부터 이제 25부터. 네. 지금은 20? 지금 27 됐는데 네. 그러면 한 3년 정도 느낀 거네요. 네. 근데 25살에 어느 날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부터 그 니즈가 이렇게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10대였을지도 몰라. 더 이전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착하고 눈치를 딱 보니까 언니가 저러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쓰러지겠는데? 나도 그거 감안하고 내 거는 확 누르고 오히려 엄마를 많이 챙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자꾸 우리 딸 보고 착하대. 아우 착하다, 착하다. 네가 이러니까 엄마 산다. 네 언니 전년이래. 저 연이 지나가면 그 해가 지나가면 year.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너 보고 살아. 네가 엄마 남편이야. 엄마 딸이고.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럼 이제 속으로 나도 좋긴 한데 너무 부담 100배야. 나도 엇나갈 것 같고 나도 불편하고 나도 짜증나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진짜 쓰러지니까. 맞아.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착하니까 막 참는다고요. 그러다가 인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예고 없이 이게 빵 나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섬세한 딸이 어렸을 적부터 오래오래 누적되었던 것들이 아마 지금 이제 이게 균열이 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엄마가 더 오면 딸은 더 뒤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그리고 나중에는 딸이 기분이 나쁘고 성격이 못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고통을 받을지 찾아내요. 그럼 엄마 고통받을 말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이 먹고 후회하겠지만. 근데 엄마는 너무 속상하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말 잘 듣고 엄마 도와줬던 딸을 다 기억할 테니까. 맞아요.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따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건 늘 그렇지만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요. 사장님과 직원의 문제가 생기면 그 열쇠는 직원보다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강연자와 관객과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 수 있는 건 훨씬 강연자에게 있죠. 그러니 엄마가 이제는 딸을 독립된 성의 성주로 조금씩 훈련하는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잡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멀어져서도 엄마 위해 주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성인이 된 인격체로 좀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지내볼게. 또 지혜 씨도 또 저도 딸이 있는데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순간이 모든 순간이 저 딸을 키우는 모든 순간이 정말 추억이고 사랑이고 나의 전부인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막 말대꾸하고 그러면 제가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저는 막 벌써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갔잖아요. 5살인데 그 유명한 문구 나왔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딱 그러는데 제가 5살 애기가 그런데도 막 혼자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26년, 27년 키우시면서 그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키우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놓아줄 때니까 저도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겐 좀 극성인 누나가 있어요. 원래 누나들은 동생 밥 먹었는지 집착하나요?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할 텐데 퇴근하면 하루 일과 브리핑이라 잔소리에 누나가 보낸 택배가 가득가득 쌓이다 못해 썩어갑니다. 고맙죠. 고마운데 제때 못 먹고 버려질까 스트레스 받는 저를 이해하시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질문만 들어도 마상인데 사실 이런 누나가 없잖아요. 없기는 한데 네. 또 이제 누나와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연인이 아니셨구나. 연인이 아니고 오빠가 동생. 그러면 동생분은 아직 미혼? 대체 누나가 뭘 그렇게 택배로 보내주시나요? 사실은 누나가 요리사예요. 그래요? 그럼 땡큐인데? 완전 땡큐지. 근데 이게 시골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끝나고 집에 한 11시쯤 들어가요. 그럼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막 누나가 진짜 이만한 참치를 해체도 안 한 거 막 이렇게 보내주면은 제가 또 그 아버지 닮아서 막 난 홍어 이런 거에다 소주 한잔 하는 걸 좋아하는데 홍어 뼈랑 막 살이랑 막 애랑 종합 선물 세트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여기는 회가 오고 여기는 애가 오고 여기는 막 뼈가 있고 매운탕 야채가 있고 막 그걸 이제 뜯으면 지금 냉장고는 또 현재 풀입니까? 그럼? 예, 좀 그래서 그러면 보통 냉동실에 넣어놓는데 누나도 이제 비싼 돈 주고 산 거 이런 거는 야 동생아 좀 인증샷을 좀 갑자기 비즈니스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뭐죠? 누나가 좀 포인트 같은 걸 받으려면은 인증샷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그 11시에 막 썰어야 되잖아요. 11시에 막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치를 그때 해체한 날도 열심히 해체를 해갖고 먹었는데 손질을 잘못해서 배탈이 난 거예요. 아이고. 피해 있는 걸 보이는 거 모르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 엄청 진짜 챙겨주고 동생 기운 없으니까 먹어라 하는 거는 아는데 먹지도 못하고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들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누나는 혹시? 알죠. 아니까 인증샷을 보내라고 했겠죠? 네. 느낌적으로 딱 직감이 와요. 얘 안 먹고 그냥 냉장고에 처박았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이건 먹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을 이제 인증샷을 요구를 하죠. 그 인증샷은 누나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제 동생 집에 기습 방문을 했어요. 위험하다. 하지 마. 기습 방문을 해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그대로 말씀드린 그대로 포장 그대로 얼음이 껴서 이렇게 상해가고 있는 거를 발견했을 때가 그쵸. 제가 직접 버렸어요. 어떡해.
보통 누나들이 이렇게 막 해주지 않죠, 그렇죠? 절대 네, 그렇게 보통은 안 그러죠. 절대 안 그래요. 저희 누나는 저보고 누나 형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지금 누나가 이제 막 과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젊으세요. 엄마 아버지랑 저랑 23살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조금 혼자서 뭐 외할아버지 댁에 간 적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근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좀 미안했나 봐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그때 누나는 그때 조금 나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뭐? 동생이랑 2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실 많이 아팠었어요. 병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요. 맛이 누나한테 지금 누나 울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가고 싶냐고 물어보네요. 이런 동생 놈의 새끼는 쳐맞아야 되는데 지금 누나 막 울라고 그래. 화장실 가고 싶어? 현실 남매. 네, 근데 좀 아팠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동생이 100일이었나 돌이었나 엄마 손에 못 크고 이제 큰엄마 손에 크고 막 할아버지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동생이 막 그게 옛날에 되게 미안함으로 근데 되게 마음이 예쁘시다. 그 미안함을 계속 갖고 계셨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으셨건 그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내 동생을 여기저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너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누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걸 다 생각한 것 같고 그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보통 희미해지거든요. 모든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더 선명한 거예요. 그때 동생의 그 모습이. 그때 나의 그 감정이. 그리고 이제 누나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질수록 더 생각이 나. 왜? 그때 그 어린 동생을 내가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동생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려. 근데 나 이제 내가 셰프도 하고 나 요리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정말 싸게 사는 거 나 너무 잘 알아.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럼 더 문제가 되면 언제냐? 결혼하면. 동생의 와이프가 있는데 이거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않아? 언제까지 대방어를 먹어야 돼? 아 진짜 나는 시어머니가 이런 집은 봤어도 나는 시누이가 이런 집은 난 진짜 처음이야. 자기야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 진짜 이건 아니야 자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우리 누나가 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자기가 좀 이해해 줘. 인증샷 빨리 보내.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결혼하면 문제화가 조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누나가 도와주고 싶었던 건 그 어릴 적에 내 동생을 도울 수 없는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동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자신을 조금만 도와주자. 그러면 오히려 동생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때 어렸을 때 본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동생이 누나한테 한마디 해줘 보세요. 뭐 말은 잘 못해도 늘 고맙고요. 나도 잘 살고 누나도 잘 살고 본인 갈 길 잘 가야 돼.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대충 보면 오늘 어머니랑 딸이랑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드님께서 네, 아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의 고민? 네. 대학교 졸업을 앞둔 흔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저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믿고 맡겨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뜻을 부모님께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자 간의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주인공 어디 계시죠? 바로 앞에. 아, 이 친구는. 근데 진짜 딱 봐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아버지랑도 대화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랑 나왔어요. 오늘. 엄마랑.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3살 됐습니다. 23살. 23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나요? 지금 대학을 다녀서 저는 서울에서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아서 20살 때부터 밖에 나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랑 어머니를 뭐 많이 보면 한 6개월에 한 2번? 그러니까 네. 특히나 아버지랑은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아, 그래요? 그냥 집에 내려와도 아버지 왔습니다 이러고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가 71년생. 나보다 한 살 어리신데? 그때면은 점점 누그러지는 문화기는 한데. 그러면 좀 애교도 부려보고 뭐냐. 아버지, 아이 뭐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아버지도 부산 분이시고 저도 경상도라서. 그럼 전라도 사투리를 쓰세요. 아따 아버지 한잔 해불어요. 금방 배워. 이제 금방 배운다, 전라도하고 부산하고 화합을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싸울 거야? 사실은 아이들은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주도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독립을 했거든요. 네. 한 번은 우주가 내가 이제 축구 잘한다고 엄마 나도 지금 골키퍼 했으니까는 딱 이렇게 좋은 장갑 같은 게 있어야 되면서 집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엄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야. 자기 거. 나는 장갑 자기 필요가 돈으로. 없거든. 그럼 본인이 모아서 사던가 바로 뜨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마 나 이거 하나 살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멀어졌어요? 독립하면서 네. 진짜 특별한 일 외에는 전화를 안 해. 너무 공감하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아버지랑 부딪혔던 일이 뭐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네. 그냥 모자를 벗고 밥을 먹어라 이랬는데 아빠 알아서 할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밥 먹을 때 모자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집 안에서? 집에서 집에서는 모자 벗어야지. 혹시 중절모 같은 거였나요? 중절모나 멕시칸. 기가 새는 것도 아닌데. 멕시칸 모자면은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그건 모자. 아니겠겠지. 아, 그래요? 이게 부모님 장사를 하셔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가게에서. 예,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봤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드님하고 남편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었나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서울로 보내고 나서 좀 이렇게 공감된 게 없으니까. 서울 가고 나서. 네, 그래요. 서울 가서 저희가 변했나? 서울 가서 좀 변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컸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컸잖아요. 성인이 되었고. 의자가 지금 보면 빡빡한데. 그렇죠. 그 음식점에서 모자 갖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봤을 땐 그냥 아들이 그냥 벗었으면 끝날 문제. 정말 끝날 일인데 아들이 조금. 근데 말 그대로 그랬으면 끝날 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왜 내한테 이러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아빠는 또 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또 말이 계속 주고받아. 이거 아버님께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관찰하신 결과입니까? 제가 본 결과에 정확할 수 있어요. 보면 맞아. 그러니까 자기야 근데 애들은 저럴 수 있다 인정을 해라 이런데 네. 인정을 아직까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모자를 썼어요, 근데?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딱 옆에서 보셨을 때 우리 이제 그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말이 없어요. 왜 말을 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아빠 밥 드세요 그 한마디, 아빠 저 가요 그 두 마디밖에 안 했어 서로가. 좀 아들이 좀 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조금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말도 좀 했으면 좋겠군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 먼저 연락해. 아직까지도 안 하고. 그 모자 사건 이후로? 네. 아들도 조금 세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저 아들 편도 못 들고 신랑 편도 못 드는 입장에서. 왜 자꾸 마이크를 뺏으려 그래? 마이크를 자꾸 해서 뺏으려 그래. 난뽀 뚫은 줄 알았어. 그리고 아까 본인도 이렇게 멀리 됐으면서 엄마가 되니까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세 이게. 이 팀이 약간 자기 색깔이 좀 있네요. 들어볼까요?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라 해서 제가 한 번 딱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까 바쁩니까 물어보니까 바쁘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교 갑니다. 알았다. 학교 갔어요.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그러니까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학교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서툴기도 하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계룡대라는 곳에서 한번 강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참모총장이 오셨더라고요. 뭐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아시겠지만 별이 몇 개죠? 5개는 돌침대입니다. 별이 5개. 돌침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병은 원스타 볼 일도 거의 없잖아요.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대령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이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첨단 무기가 좋아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2가지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군기가 세야 돼요. 군기가 세면서 동시에 좋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기가 높아야 돼요.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 버려. 우리 총장님 나가시면 사기가 올라가. 그리고 기압이 빠져.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자식을 키울 때 군기가 든 애로 키우는 것이 1번이셨던 것 같아요. 아빠 뭐 좀 힘들어요. 그러면 야 뭐 우리 아들 힘들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막 새끼 막 아빠는 월남 스키 부대 있었어요. 월남에 스키가 어디 있어요? 열대지방인데. 그 특수부대야 조사에도 안 나와. 열대지방인데. 넘길게요. 자 아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쟁의 군인으로 치면 군기를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어.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식은 살아남아. 너 살아남아야 돼. 강하게. 근데 그 아버지들은 왜 그러냐? 지금 70년, 아버지가 70년생이시면 53세 정도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80대 아버지들이 그거보다 한 5배, 10배로 자식을 교육한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다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때렸죠. 중학교 때 선생님 때렸죠. 고등학교 가면 선배랑 선생님이 동시에 때렸죠.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안 때리나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돈입니다. 돈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난 그 인생을 살았어. 나 장사해서 세상이 어떤 줄 알아.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아버지는 왜 그 말을 과연 한 걸까? 이미 우린 다 알아요. 좀 자만하고 이러다 넘어지거든요. 선배 세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보기엔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거만해도 괜찮다. 하다가 넘어질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계는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한 그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요즘에 이거 좀 안 돼요.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야 임마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다. 응? 아버지 너 전화해줘서 너무 기분 좋다. 지금 모자 쓰고 있나? 벗어라. 미국에서 사람들이 타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를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봤대요. 1위가 어머니래요. 그 2위가 지저스, 갓, 마리아 이런 종교적인 자기의 믿는 대상. 아버지는 4위에도 없고 5위에도 없고 6위에도 없더래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문신으로는 등장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들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당신의 부모한테 받은 언어들이 너무 새로운 수를 담기에는 옛날 부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 말투가 우리 아버지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투를 그렇게 해요 라고 하지만 나도 그 지역에서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아버지가 야 모자 좀 뭐 벗고 먹어 그럴 때 아버지 이거 저 머리 안 감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쓰고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할게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셔. 그 얘기하면 뭐해? 그래, 얘기한다고 그래. 해결되는 것도 그래, 아닌데. 그래. 그래서 안 하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하는 게 뭐 별일 없나 그러면 별일 있습니다. 이런 집 없어요. 서로 말 못하네. 뭐 일 없지? 아유 예 뭐 잘 지냅니다. 안 아프지? 예 아버지 중환자실입니다. 이런 집이 어딨냐고요. 우린 다 괜찮대. 근데 부모님은 알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을 때 이 모든 뉘앙스를. 어른들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잘 안 쓰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랑이 없고 보고 싶어함과 그리움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근데 그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일상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갈게요. 야, 뭐 바쁜데 내려오지 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려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뭐 또 내려오지 말라 그러네. 아싸 가오리?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아들이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이 없지 않아요.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걱정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로 당신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상의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제 그 소리가 들릴걸요. 아, 저게 밥 먹었냐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그립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잘해보자는 거고 내가 널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말이구나. 맞아요. 그 밥 먹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호흡도 있고 그 후에 호흡도 있고 중간에 호흡도 있고 그거를 나이가 좀 들면서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그러면 사실 그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부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멀어지기 전에 그 소리들이 번역되어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질문은요. 네. 애지중지 키운 딸과 헤어져야 할지 말지 결심이 안 선다는 어머님이 보내주셨는데 10년째 홀로 셋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 없는 아이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큰딸이 갑자기 독립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알게 모르게 큰딸한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이젠 놓아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떠나보낼 자신이 없고 걱정도 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거겠죠? 걱정도 되시고 고민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직접 뵙고 네.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따님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네. 어머니 10년째 지금 세 딸을 홀로 키우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사정으로 이제 혼자 키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10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사고 사러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아, 사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의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서로의 이제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의 그 의지의 대상이 큰딸로도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큰딸은 고1이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셋째가 이제 5살이었어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또 직장을 나가서 저희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딸이 또 엄마로서 잘 또 책임을 다해줬어요. 막내가 일이 생기면 제가 달려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큰 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닌 엄마인 고등학생이었죠. 네, 그러고 큰 딸은 대학생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자기 용돈은 벌어보겠다고. 아이고 기특하네.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무릎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금요일은 마더데이를 주겠다. 마더데이. 네, 그래서 금요일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 대학생 때였으니 얼마나 또 이 아이는 불금을 지내고 싶을 것이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지내고 싶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참 철없는 엄마처럼 그냥 정말 금요일은 정말 맘 편히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딸을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친구는 엄마나 동생들이 조금 뭐 원망스럽거나 믿거나 했을 때 없어요?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고 사실 동생들한테 좀 배가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챙김을 받지 못했는데 동생들은 저랑 너무 다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생 때도 그러지 못했고 대학생 때도 그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동생은 자기 방학 때마다 막 해외에 이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한 3년 동안을 이제 생활비를 도와줘서 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있고 엄마도 다 해주시니까. 와.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 어느 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여러 군데 치과를 가다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네.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봐라. 이 아이는 심리적인 게 너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삶이 너무 긴장이었던 거예요. 긴장할 때마다 이를 꽉 깨무는 게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습관이 아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턱관절이 오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우리 따님은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막 긴장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좀 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밤에 잠을 우느라 못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계속 엄마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잠 좀 자라고. 아이고. 그동안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이제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엄마인데 그때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느꼈어요. 아, 엄마도 사실은 진짜 약하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좀 옆에서 좀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린애가. 저는 아직 어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한테 너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된다. 아이고. 너가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너가 아이고, 이제 그 집에 엄마 다음으로서는 가장이니까 너가 그 집에서 동생들도 잘 보고 너도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한 명도 토시도 안 빼놓고 다 똑같이 하셨어요. 아이고 애기한테. 그때부터 좀 그치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일을 깎게 물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입이 안 벌어진 것도 저는 아빠가 뼈가 약하셨대. 뼈가 약하셨대. 그래서 그 유전인 줄 알고. 그 말은 누가 했어요? 아니 뭐 독립하고 싶다고 이제 우리 큰 따님께서 하셨는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동안에는 제가 너무 힘들면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왜냐면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힘든 게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한계가 왔고 작년 말에 번아웃이 왔어요. 갑자기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곳 밖에서는 내가 있는데 집 안에서는 내가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본인은 좀 찾고 싶나 보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저로서 살아가야 되는 나이고 앞으로 제 미래도 계속 좀 어떻게 창창하니까. 그럼요. 창창해요. 그리고 마침 엄마가 갱년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울감이 있으시니까 제 얘기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면 엄마가 나도 힘들었어. 나는 오늘 이랬어. 나는 그래서 나도 정말 숨이 막혔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는 제 감정을 좀 해소할 데가 없었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다른 누가 얘기 들어줘. 그동안 엄마랑 동생들한테 진짜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저도 좀 밖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전화만 한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고 받아줬는데 그거 잠깐 이해 못 해주나? 남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랑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남자친구에게 질투가 생기면서 이 아이는 방에 퇴근하자마자 엄마 안녕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몰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딸. 맞아. 그런 나이지. 한참 말 사귈 나이지.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되고 집에 와서 한 누군가라도 대화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존중은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존중은 하는데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딸 남자친구랑 친해지면 되지. 의지를 너무 많이 하고. 어머니 이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새엄마로 바꾸라는데요 지금. 적절한 새엄마를 찾지 못해서. 적절한 사람.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주 우리 딸 살아있네. 아니 얼굴은 지금 고등학생 1학년 같은데.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너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 정신적으로 건강할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 아주 괜찮은 상태야 지금. 좋아. 저런 모습은 좀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엄마 입장에선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딸과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너 갑자기 너 이렇게 변했네. 너 갑자기 왜 이래? 남자친구 사귀고 변했어. 엄마 너무 이거 좀 그래. 이럴 수 있죠.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근데 사실은 딸은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엄청난 중압감을 이게 받아온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네 이제는 아빠다. 니네 엄마도 보살피고 애들도 보살피고. 그러니까. 그래 아빠 역할을 네가 뭐. 그러니까. 맞아요. 그 주접들을 뭐하러 떠냐고요. 나 알아서 얼마나 알아. 네가 이제는 오지랖퍼들. 왜 네가 어른이다. 네가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그거를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어린애한테 그 중압감을 주고. 우리 따님이 긴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디스크
이거 협착하고 추간판 탈출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그때 그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따님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긴장하고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산다. 근데 저보고 몸에 긴장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됐구나. 강연이라는 거는 혼자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기업 강연도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들 가면 제가 딱 가면 이렇게 말해봐라. 어린 놈의 새끼가 저 표정에 이게 싹 있어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녹여야 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것 같지만 계속 눈치 보고 긴장하면서 어디로 타고 들어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힘드네. 동생들이 이러네.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엄청 쌓이겠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 두 분이 이걸 너무 재밌게 끌고 가니까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로소 처음으로 쉬어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으니까 또 웃기잖아요. 황지성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몸에 긴장감이 싹 사라진다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 따님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 나처럼 그렇게 했겠구나. 그러니까 턱이 2, 3cm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긴장을 하겠어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긴장하는 거예요. 넉넉한 보호자가 있는데 왜 긴장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물론 엄마 입장에선 또 갑자기 왜 이래? 남자친구 사귀고 변했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 숨구멍이 없어서 숨 막혀 죽어버렸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따님이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때 말고 가만히 있을 때 여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운이 오히려 거꾸로 같아요. 따님의 기운이 어머니의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온 기운이고 근데 그나마 제가 보기엔 너무 다행인 건 따님이 저 기운의 눌림을 갖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동안이에요. 그러면 다행이야, 다행이야. 저는 황재성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춤 한번 추자.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 밝아서 다행이다. 그게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이 버스 놓치면 따님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거 이렇게 된 거는 몸에서 엄청 중요한 사인을 보낸 거예요. 살고 싶다고.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고. 진짜 하늘이 보내준 신호.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딸이 어머니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딸은 어머니에게서 멀어져서 어머니에게 진짜 가까워질 겁니다. 지금 멀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이 있지만 극단으로 멀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멀어지셔서 가까워지십시오. 지금 어머니 연세가 50 안 되셨죠, 아직? 51. 51? 1? 51.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올해 50? 55. 55.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이제 저는 51이 됐으니까 아버지라면 그래, 너 이제 친구랑 나가서 살아라. 아빠가 많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고 하겠죠. 너 재미있게 써라. 너 옷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한없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러셨겠죠. 우리 따님 5월에 제가 지금 저희 한 녹화 때마다 한 분 정도 제주도에 저 마침 5월에 제주도 가요. 그래요? 나 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너도 친구야. 너도 보통 애가 아니구나. 대단하다. 보통 애가 아니게 잘 성장했구나 네가. 야 진짜 삼촌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래. 제가 그동안 생활비를 다 이제 드리고 하니까 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우, 여행도 잘 못 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생활비 끊고 친구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아, 쟤 왜 이렇게 웃겨?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2박 3일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하고 제주도에 호텔하고 삼촌이 해주신대. 전부 황제성 아니야. 우리 그때 엄마 없이 친구하고 누구 친구예요? 전화하던 남자친구? 아니요. 아니 뭐 하얀아 보고 누구든 있니? 상관없어. 누구든. 좋아요. 남자친구 중간에 조인하라고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